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조정장이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상승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수준의 거래량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횡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파이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20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이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4.51% 하락하며 25,103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평균 파이코인 24시간 거래량은 3,4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1,500억가량 늘어나며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4.51% 하락하며 현재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0.1%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시가총액 지난주와 비슷한 30위권 후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는 코인으로는 리베인과 셀시어스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최고가와 최저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2만 원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고가는 28,635원, 최저가는 23,511원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전체 물량의 2%대인 4,400만 개의 파이코인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어 파이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이 글로벌이 15.28%로 지난주보다 높은 거래 비율 차지하며 25,179원의 파이코인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낸스에서는 거래량 9.67%를 확보하며 호흡이 글로벌과 비슷한 25,1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유일하게 파이코인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 코빗에서는 현재 25,569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대로 진행되었던 코빗이 이번 주는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파이코인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월 20일 기준 파이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 대비 2만 개 상승한 42만 6,73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 파이코인 네트워크에는 1,137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 중이며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0.1 엑비바이트가 더해져 현 시점 기준 1.984 엑비바이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이코인은 26만 4,392개이며 블록 리워드는 18.91개입니다. 글로벌 마이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F01248이 스토리지 용량을 73.14 페비바이트 확보하며 높은 스토리지 파워 용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F02770이 전주와 비슷한 스토리지 용량을 확보하며 72.63 페비바이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메인넷 출시 후 마이너들이 파이코인을 구매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섹터 봉인과 증명에 필요한 가스를 충원하기 위해인데요.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를 위해 섹터 봉인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감행하여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POW 채굴이 아닌 POS 채굴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방식의 글로벌 빅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도 뜨거운 소식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IPFS와 파이코인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IPFS와 파이코인 생태계 최근 동향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정보 분석가이신 파이코인 코리아 김훈 대표님 모시고 IPFS와 파이코인 생태계 최근 동향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IPFS와 파이코인 생태계가 블록 마이닝에서 스토리지와 검색 마이닝으로 치중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마이닝 태도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대표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어렵죠. 네. 아마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난해한 점들이 IPFS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었습니다. 여기 캔 두 개가 보이시죠? 네.
이 두 개의 캔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CCS라고 적힌 캔에는 RDS 캔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CCS 캔은 그냥 깔끔하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방울 차이죠. 그리고 이 외향이 똑같은 캔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른쪽 캔에 분명히 무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왼쪽 캔의 CCS 표기는 Committed Capacity 섹터의 이니셜인데요. 풀이하면 규모 및 기술 증명용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RDS 섹터는 리얼 데이터 섹터로 유효 데이터가 담긴 섹터를 말합니다. 즉 CCS 캔은 빈 깡통이기 때문에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도 아무런 현상적인 변화가 없는 반면 RDS 캔은 유효 데이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물방울이 작용하는 거죠. 바로 이 RDS 캔에 인류의 지식이 담겨 있고 그 지식을 탐구하는 행위에 의해 물방울, 즉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CCS 캔은 무작위 섹터 봉인의 결과로 만들어진 스토리지고 RDS 캔이 유효 데이터를 담고 봉인된 섹터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맞습니다. 결국 데이터 트래픽은 리얼 데이터 섹터에서만 발생하고 바로 이 원칙에 의해 파일 코인을 보상하는 시스템이 데이터 시장 개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온 이 CCS 캔에도 데이터는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작위 섹터를 봉인했으며 유저들의 관심이 없다면 곧 축원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인들의 아무런 관심이 없는 데이터가 꽉 찬 섹터. 검색 마이닝도 못하고 공간만 차지하는 데이터. 반면 RDS 섹터는 꾸준한 관심과 인기로 검색 트래픽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 서버의 파일 코인 수익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CCS 섹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통해서 RDS 섹터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봉인 작업을 해서 마이닝 파워를 올려 블록 마이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현 상황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IPFS 팀은 사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레이스 당시에 봉인된 섹터를 해제하여 데이터를 담고 재실링하는 업그레이드 방식을 연구하려 시도했는데 이 당시 중국 공룡 마이너 업체들의 무작위 섹터 봉인 사태로 인해 재실링 자체를 시도하거나 발전시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업그레이드로는 데이터를 담을 방법이 현 상황에서는 없으며 게다가 봉인을 해제하는 동작이 추가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또 RDS를 담기 위해서 결국 CCS를 소각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하반기 배포된 파일코인 이코노미에 따르면 프로토콜 랩스 IPFS 팀은 70%인 14억 개 보상 파일코인 중 15%를 예비비로 지정하고 나머지 55%를 스토리지 및 블록 보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15%의 보상이 줄었다, 55% 내에는 대체 어떤 보상이 포함이 되느냐는 등 다양한 추측성 보도들이 줄지어 보도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IPFS 또 파일코인 생태계와 시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 규칙에 대해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파일코인 생태계는 자료를 담는 저장, 검색, 블록 등 모든 유형의 마이닝이 견실한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파일코인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마이닝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때문에 IPFS 네트워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지의 마이닝에도 인센티브 파일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하기 위해 FIL 베이스의 15%를 마이닝 예비비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파일코인 개선안 또는 이와 유사한 분산형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지정된 예비 토큰을 어떻게 분분할지 하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는 검색 마이닝 또는 기타 유형의 마이닝 관련 활동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만들어내거나 보상량을 수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 적응 및 과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 토큰을 지정한 것으로 마이너와 생태계 전체의 미래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지나고 네트워크가 진화함에 따라 이 예비금이 충분한지 혹은 마이닝 되지 않은 토큰으로 조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 시장이 열려 스토리지와 검색 마이닝이 시작된 이후 파일코인 보상량은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스페이스 레이스와 메인넷 이후 지금까지 봉인되고 있는 커뮤니티더 캐패시티 섹터, 즉 CCS 섹터는 오직 블록 마이닝에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토리지 및 검색 마이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할당된 55%가 블록 마이닝용 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시장이 개방되어 유효 데이터를 담은 실링이 진행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 시장이 개방된 이후에는 리얼 데이터 섹터 RDS가 본격적으로 실링됩니다. 유효 데이터 섹터를 인센티브 받는 파일코인은 스토리지 마이닝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블록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동된 검색 트래픽에 대한 파일코인 보상이 바로 검색 마이닝인 것입니다. 따라서 55%의 파일코인은 오직 스토리지 마이닝 용으로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와 블록, 검색 마이닝 모두에게 할당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파일코인 보상 우위를 점령하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발 시점에서는 RDS 실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스토리지 마이닝에 대한 보상이 가장 많이 할당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토리지 마이닝 보상량은 줄어드는 반면 검색 보상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검색 보상량의 예비비 15%가 책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검색 마이닝 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우량 서버 운영사는 반드시 검색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저작권을 확보한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펼쳐야 하며 동시에 공정인의 검증을 통해 파일코인 플러스 승인을 받아 10배의 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유익한 컨텐츠를 발굴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컨텐츠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가장 안정적인 스토리지 마이닝용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체제와 함께 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가장 많은 파일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높은 데이터는 투자자분들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자체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는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토리지 및 검색 마이닝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파일코인 보상 우위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훈 대표님을 모시고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 최근 동향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의견 전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